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이 사실은 자신이 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범으로 지목이 되어서 결국 형사 기소까지 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출근 시간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칸이 아닌 전혀 다른 칸에서 타고 내렸다는 사실이 재판정에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또 가해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면 일단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번 사건과 같이 기소까지 이르는 황당한 일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사건 현장에 다시 가셔서 해당 공간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자기도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갔었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피해자 진술이 그 해당 공간과 맞지 않는다면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을 어떻게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받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해당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 웃기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마네킹이나 인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찰 진술에서 이런 인형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묘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건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는데 혼자 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설명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주장이 일관성이 끝까지 있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높아질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은 여러분들에게 윽박지르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우 당황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어나가서 기소까지 되고 결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조차 없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